생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으로 뭔가 신기술이 도입이 되려면요. 그 기술이 안전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어떤 단계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신의료기술을 통과해서 고시된 치료는요. 의학적으로도 안전하고 효과도 검증된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얘기를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주제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무릎 어깨 질환과 신의료기술 치료법입니다. 무릎 어깨 관절 질환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한 치료법들, 따끈따끈한 치료법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오늘도 무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관련된 고민들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이나 어깨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혁재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마냥 이쁜 우리 마음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말 의술이 뛰어나고 정말 손재주가 좋은데 거기에다 더해서 나라에서 제도가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한 무릎과 어깨 질환의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속썩였던 무릎 질환도 좋고요. 네. 어깨 질환도 좋습니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그 새 의료 기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요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주저 말고 오늘 양혁재 원장님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화면 아래쪽에 저희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무릎 질환 또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많이 기다리셨던 양혁재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날씨가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서 네. 우리 어머님들 특히 나 무릎 시려, 무릎 안 좋아 이런 분들 특히 기존에 안 좋았던 분들이 네. 더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일단은 좀 우리가 무릎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좀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안 아팠던 다리가 요즘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무릎이 또 많이 아파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무릎은 아무래도 관절염이 앓다 보면은 단계마다 또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간단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비교적 초기 단계에 오시게 되면은 비교적 소리가 나면서 약간 시큰거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땐 주로 물리치료나 도수 재활치료를 통해서 통증 없이 잘 재활해서 또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또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고 아파서 욱신거린다. 이럴 땐 좀 관절염이 좀 중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비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럴 때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을 살리거나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악화돼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쩔뚝거리고 아프고 다리가 많이 휘어지면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관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관절 말고도 자기 무릎을 살리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무릎 못지않게 또 말썽을 부리는 그 부위가 어깨잖아요. 그렇죠. 어깨도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네. 사용하는 관절인데 어깨도 무릎처럼 단계적 치료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어깨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심하지 않을 때 오시게 되면은 약물 치료나 이 굳은 어깨는 정말 근육이 많이 감싸고 있어서 이 도수나 물리 치료도 꽤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질환이 너무 만성화되거나 악화되면은 주사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재생 치료나 주사 치료나 이런 그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기를 놓쳐가지고 완전히 힘줄이 아주 파열되거나 아주 심한 염증을 유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절 내시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깨를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적인 방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무릎이든 어깨든 이렇게 단계적인 치료 방법들을 적용받을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어디가 안 좋으면은 뭐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도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간단한 치료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사 치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증식 주사 치료, 어떤 주사 치료인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말 그대로 이 증식 주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상된 인대, 우리 관절에는 우리가 인대를 감싸는 인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손상된 인대나 그 힘줄에 그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게 됐는데요. 이 약제의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조직의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되면서 내가 인대 강화 주사를 받을 때 더 아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 염증 반응이 활성화됐다가 죄송합니다. 인체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세포의 성장 인자가 촉진되게 되고요. 네.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조직이 증식되면서 근본적으로 세포의 활성화돼서 안정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걷게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이 증식 주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얼마나 이렇게 자주 맞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장님 혹시 증식 주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간격은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증식 주사라는 것은 염증 반응기와 증식기, 그다음에 리모델링기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염증 단계에서는 좀 아플 수는 있는데요. 이 과정을 지나서 증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붓기도 좀 빠지면서 통증도 많이 가라앉는다. 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주 정도를 좀 지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재배열 단계에 닿으면서 힘줄이 아물고 콜라겐이 재형성되면서 조직이 아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보통 네. 한 4주 정도의 간격으로 맞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번 딱 맞고 이 주사를 치료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맞는 것도 아니고 한 4회에서 5회 정도를 4주에서 한 6주 간격으로 이렇게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치료는 뭐 환자들 입장에서 부담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병원을 방문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한 4, 5개월 정도의 어떤 치료 기간을 가져가면은 그래도 많이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또 많이 좋아진 분들, 예후가 좋았던 분들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3세 남성분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 어떤 케이스인가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그래도 60대 초반이시니까 젊으신 편인데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미생활로 모든 산이란 산은 다 타시면서 가을을 즐기셨던 분인데 무리하게 등산하다가 내려가면서 갑자기 뜨끔하면서 오금이 심하게 통증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이거 좀 쉬면 좋아지겠지? 근데 아무리 쉬어도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네. 근처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판 뒤쪽이 아주 날카롭게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무릎에 심하게 물차고 염증이 꽉 차 있는 소견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뭐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인데 네. 다행히도 한번 이제 증식 주사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5번 정도 시행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MRI 사진처럼 붓기도 싹 빠지면서 이제는 걷는 거랑 가볍게 이제 운동하는 것도 비교적 편하게 잘 지내셨던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니까 정말 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이름이 조금 복잡한데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좀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략히얘기해서 뭐 PRP라고도 하는 뭐 흔히들 나 PRP 주사는 들어봤는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P의 정식 명칭이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검증이 된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현재로서는 신의료 기술로 통과되면서 부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해서 허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우리 몸에 어딘가가 찢어지거나 손상되면은 우리가 이제 피가 날 때 그 피 속에는 혈소판이라는 부분이 딱지를 지면서 재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고안해서 네. 형장 인자가 아주 풍부한
그 혈소판을 농축시켜가지고 우리 손상된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 부위에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PRP 주사를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생을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이거는 본인 거를 넣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간염의 위험성도 적고요. 근본적으로 낫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서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양 쌤이 지난 주말에 너무 추웠잖아요. 또 우리 어머님들 일 도와주고 오시느라고 네, 조금 이제 맞아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목 상태가, 못하신데 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PRP라는 치료 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치료는 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지 그 단계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혈소판 치료의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체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피를 뽑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용 키트, PRP 전용 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트에 이 주입을 천천히 주입하게 되면서 키트에 보관을 하게 되면 키트를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원심 분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층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층에 분리된 거를 확인해서 그거를 최소화 이제 흔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윗장에 있는 그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성분과 버피코트층을 분리해서 주사로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PRP를 병변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주사가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네, 이 PRP 치료술 아무래도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고시된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치료 사례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젊으신데 40이신데 농사일을 좀 지으셨나 봐요. 어깨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갑자기 어깨를 쓰면서 이게 좀 농사일을 하시다가 무거운 걸 들다가 갑자기 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했는데 좀 좋아지겠지라고 참고 지내다가 아무래도 팔을 들기도 힘들고 돌아눕거나 이럴 때마다 어깨 쪽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이런 걸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했더니 왼쪽 MRI 사진을 보게 되면 힘줄이 까만 부분을 보였어야 되는데 화살표 부분이 하얗게 한 힘줄의 회전근개가 한 50% 정도가 파열된 겁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찢어져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는데 이 PRP 주사를 통해서 꾸준히 치료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사진처럼 힘줄이 하얀 부분이 없어지면서 힘줄이 잘 재생이 됐던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방송이 진행된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이쯤에서 네.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